여러분들 좀 많이 쉬었죠? 네, 일본 쉬는 시간 좀 여유 있게 드렸거든요. 네, 지금 우리 1교시 끝나고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교시가 가장 힘들었어요. 오늘 수업 중에서. 네, 오늘 수업, 또 하나 주제가 있는데 그 현대사 들어갈 텐데 그거 나중 생각하고 우선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큰 고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일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 20년대 전반, 20년대 전후반 기억나시죠? 30년대 전반 매우 쉬웠고 한중연합작전. 근데 30년대 마지막 주제에서 우리가 하나 주제 끝냈습니다. 조선 무슨 대 끝냈다? 의용대 하나 끝났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김원봉이 의열단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의열단의 행동강령이 뭐였죠? 의열단의 행동강령? 신채우 선생님 적어줬던 조선 혁명선언 기억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학교가 뭐야? 조선 혁명간부학교.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 다 혁명자 들어가는 거 알겠죠? 민족혁명당.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하면 게 뭐더라? 조선의용대. 그런 식으로 매치해서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충칭에 가서 정착한 임시정부의 활동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시정부 활동 내용 간단해요. 자, 임시정부는요 40년에 정착했다 보시면 됩니다. 40년 어디에서 정착했다? 지역 하나 기억하면 되게요. 지역은요 어디더라? 충칭.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사람 관련해서 여기 일제강점기 때는 중국지도 위쪽은 많이 안 물어봐요. 알겠죠? 위쪽에 그냥 갔던 게 보다 조선 의용군이 있었고 여기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니까. 그리고 상하이 왼쪽에 한커우 지역. 이게 조선 의용대가 있던 곳이에요. 지역 몰라도 되고 요건 기억합시다. 마지막 잭 내륙에 있었던 거. 여기가 충칭이 되겠고 여기서 정착했던 게 대한민국 무슨 정부다?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조직을 재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한국 무슨 당? 독립당. 한국 독립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지청천이 이끌었던 게 한국 독립군이죠. 네, 그거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굳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 임시정부에 한국 국민당이라고 김구 선생님 당이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들어왔어. 지청천도 들어오고 일부 자유세력도 들어오고 여러 개의 우익단체들이 다 같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난잡한 정부가 되겠죠. 당이 이렇게 많이 흩어지면 어때? 의견도 일치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만든 당이 무슨 당이더라? 한국 독립당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대가? 그리고 이때는 어때? 김구 선생님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체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40년에 무슨 제로 바뀌더라? 임시정부가 무슨 제로 바뀌어요? 주석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석은 뭐냐면은 대통령보다 파워가 더 센 게 주석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나중에 44년에 부주석을 놔둘 뿐입니다. 요건 이따가. 지금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고 충칭에 도착하니까 김구 선생님이 뭐하고 있다? 조직을 뭐하고 있구나? 재정비치하고 자신 중심으로 확실한 견고한 조직을 만들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국강령도 발표하거든요. 일명 몇 균주의? 3균주의라는 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통선거하고 경제적으로 토지를 다 보더라 무상분배하면 되겠고 사회적으로 보통교육 실시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균등을 깨한 게 무슨 주의다? 3균주의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균주의 나왔다. 요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요 우익지형의 조소왕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보다 김구 선생님과 논의해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삼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요거 이따 다시 한번 또 정리 드릴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그럼 지금 무슨 주의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3균주의는 어디의 건국강령이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여기에 정착한 다음에 여기에 휘하이 부대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한국 뭐가 됩니까? 한국 무슨 군? 광복군이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광복 꼭 기억합시다. 한국 광복군은 광복 직전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광복 직전에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한국 광복군. 그러고서 이제 임시정부의 휘하부대로 만들어졌고요. 요게 총사령관 당이 누가 되다? 지청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광군의 활동만 보면 되거든요. 활동 들어갈게요. 이때가 몇 차 세계대전이죠? 그냥 이때가 여러분들 대강 몇 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놈? 히틀러 들어봤자 히틀러. 그렇죠? 독일 새끼가 주범이 2차 대전에. 그 이때 하필이면 일본은 누구랑 손잡았다? 독일 놈은? 일본과 손잡았다 보시면 돼요. 얘네가 보다 전범 국가의 전범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세계전 때.
되셨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이 무슨 군이다? 연합군이라고 해요. 연합군의 대표자는 누가 돼?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란 걸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느 측에 참전했네요? 요쪽 아니면 연합국에? 연합국에 참전한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선전포고해야 돼? 싸우자 누구한테? 독일한테도 일본한테도. 그래서 누구한테 선전포고하더라? 대독 그 다음에 누구한테? 대일 선전포고 날렸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이야. 우리 어느 쪽에 참전했을까? 연합국에 참전했으니까 누구한테 선전포고 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 독일에게. 그래서 대독 대일 선전포고. 되셨죠 여러분들? 응. 그럼 연합국에 어떤 나라 있다?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 두 개만 말해봐요. 영국, 그 다음 어떤 나라? 프랑스. 그 다음 이제 누가 참전하면서 이제 승리로 이끌었더라? 미국이. 그럼 우리 누구랑 연합해서 싸울 거예요? 영국과 미국과 연합해서 싸운다. 이러면 다 끝나요. 그래서 영국과 연합해서 싸우거든요. 영국과. 혹시 여러분들 영국이 갖고 있던 식민지 들어보셨나요? 어디 먹었었죠? 영국이? 식민지. 인도 먹었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린 영국군과 더불어서 어디서 활약할까요? 영국 본토에서 활약할까 하면 인도에서 활약하더라. 인도. 그 인도 옆에 미얀마라가 있어요. 미얀마라 나라.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영국군과 더불어서 어디서 활약했다? 인도에서 활약했다. 끝.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또 같이 싸울까요? 미국과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미국. 근데 우리는 미국같이 전투에 많이 참전할까 아니면 첩보수집 같은 거 할까요? 첩보수집. 우리가 머리가 좋단 말이야. 암호해독, 포로신문 이런 거에 일가견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뭐다? 정보 첩보 활동에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OSS. 요게 CIA의 전신이에요. CIA. 이 CIA가 뭐야? 첩보기관이잖아. 그 첩보기관의 전신에서 우리 여기서 활동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 가문의 활동 다 해요. 내용 별거 없죠 여러분들. 뭐 커다란 전투 같은 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느 측에 참여했다? 연합국의 참여가 대독 대일 선전포고. 연합국의 일원이 누구랑 더불어서? 영국과 어디에서 활약하고? 인도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OS에서 활약했더라.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진격하자? 국내로 진격하자. 그게 뭐다? 국내 진공작전이 되겠습니다. 일명 독수리 작전. 비행기 타고 국내로 우리를 뭔다? 진공하자. 그래서 미국 비행소 양성도 있죠? 거기서 파일럿을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진공작전은 성공할까 하면 실패로 끝날까요? 실패라기보다는 안타깝게 핵 2대 맞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요거는 한 달 전에 9월 달에 계획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보더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건 시행되지 못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한국군의 강북도 다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안 해도 되죠 이거?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줄 치고 마무리 집시다. 임시정부 이게 끝이에요. 활동은요. 자 들어갈게요. 한국 강북군 출처요.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40년 충칭. 사령관. 우익진영의 우두머리였죠. 한국 독립군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다? 지청촌. 지청촌이 뭐더라? 그대로 인계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죠? 원봉이 들어왔더라. 그러면 여기 활동이 들어가면 됩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전체가 들어왔다면 일부가 들어왔다. 일부가 들어왔다. 자 결성민 변천부이죠? 짜증나죠? 다 몰라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거만 주죠. 한국 독립당 삼균주의. 무슨 주의가 중요하다고요? 삼균주의.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이제 충칭에 정착하면 만들어진 군사단체 들어갑시다. 한국 무슨 군이 만들었다? 광복군. 자, 이제 활동 들어갈게요. 활동 첫 번째 읽어봐요. 우리 누구의 지원받았다? 중국 국민당이 지원받은 거 알고 있죠? 건너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더라? 독자적인 나라가 없다 보니까 처음엔 뭐더라? 중국의 국민당의 지도를 받았더라. 그런 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처예요. 대독 대일. 누가 들어왔다고요? 중간에? 조선의용대 일부. 영국 줄치고 어디서 활약했다? 인도. 미국 줄치고 영어 약자 OSS. 마지막에 했던 작전이 무슨 작전? 국내 진공작전. 그러면 우리 한국광복군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와요. 한국광복군이. 왜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활동은 미비했지만 우익지정에 남아있던 마지막 군사단체다 보니까 한국광복은 모든 내용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별로 없잖아. 근데 밑에 지도 보이죠? 거기 봐봐요. 파란색 지도로 한 게 누구야? 그 밑에 지도 화살표 있잖아요. 파란색이 무슨 정부 이동 경로? 임시정부란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우한에서 럭양으로 왔다가 한 놈은 위로 가고 한 놈은 임시정부로 들어오지요? 그 빨간색이 무슨 의용대? 조선의용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로 나오더라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드디어 무장투쟁사가 끝났습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 지면 돼요, 여러분들. 자, 기운 내시고 페이지 113페이지. 가야 들어갈 내용 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43년에 인도 미얀마에서 활동, 45년에 국내 진공작전, 무슨 광복군? 한국 광복군. 41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독립군의 부대 활동 410번 하고 있습니다. 410번.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만들어졌대요. 총사령관 우리가 배웠던 사람이죠? 지청천, 부사령관 김원복, 참모장이 누구였다? 이범석. 42년 조선 의용대가 들어왔고 미국과 더불어서 OSS. 그럼 어디 작전이더라? 국내 진공작전. 그 연합국의 일원인 누구랑 같이 싸웠다? 영국군과 더불어서 어디에서 활약했다고 했었죠? 인도에서 활약했었죠?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 기업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신흥 무관학교 나왔다. 신민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1번 흥경성 영웅마. 힌트 줄게요. 한국 독립가면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최소한 여러분이 조선혁명군 몰래들어 영릉과 흥경성 전투 나왔다. 20년대 전반, 20년대 후반, 아니면 30대 전반. 30대 전반의 한중 연합작전. 그건 여러분이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11번. 우리가 봤던 지도지요. 우선 칠선만 따라가면 상하이, 난징, 항커우. 그 다음에 꽝저우에서 충칭으로 가는 거. 이게 뭐더라? 임시정부. 그 다음 점선은요. 한 놈은 위로 가고 한 놈은 충칭으로 내려왔죠. 두 개로 찢어진 거. 조선 의용대. 자, 그러면 답을 맞춰봅시다. 우선님들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과 제휴했다는 거 알고 있죠?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참고삼아 중국 공산당과 제휴한 거. 중국 공산당 빨갱이죠. 완벽한 빨갱이 원봉이 아니면 투봉이. 투봉이. 김두봉이 뭐더라? 중국 공산당과 연합했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2번도 아니란 거 알잖아. 의열단은 누구야? 김원봉이죠. 틀리죠? 네. 자, 임시정부가 나지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가 나. 조선의용대 일부가 어디에 들어왔더라? 한국 광복군. 이건 지도에서 보이잖아. 조선의용대가 지금 두 개로 찢어갖고 임시정부에 함유하는 거. 정답 몇 번?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건 임시정부 거지요. 5번. 쌍성보 나왔다. 무슨 작전이더라? 한중 연합작전. 조선혁명군 아니면 한국 독립군이 싸웠던 거. 한국 독립군이 싸웠던 거. 최고 난이도 문제. 심한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한능검 심한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다 됐죠? 여기선 큼지막하게 딱 몇 단계로 나온다? 20년대부터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4개 단계로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무장투쟁 틀리지 않을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 자, 그래서 드디어 무장투쟁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오늘 과제로 나가고 있어서 무장투쟁 한번 쫙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이 남을 거예요. 우리가 저기 한번 정리해줘야 됐구나. 어쩐지 뭔가 찝찝해가지고. 페이지 74페이지 봐봐요. 페이지 74페이지. 우리 요약집 74페이지. 요약집 74페이지. 자, 봐요. 임시정부가 처음에 상하이에서 뭘로 중심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어졌다. 그럼 상하이에 있었던 이유가 뭐더라? 국내와 외교 독립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얘는 뭐더라?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국내와 연락했던 조지망의 연통제와 교통국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활동했더라? 외교활동. 구미지역의 승만이, 소련은 이동희, 파리는 김규식과 활동했더라.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런 활동하다가 갑자기 임시정부의 위기가 들어오죠? 뭐가 파괴되고, 연통제와 교통국이 파괴되고, 승만이의 돌출된 활동, 위임 통치론. 그래서 우리가 뭐더라? 임시정부 해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갈 것인지, 무슨 회의가 열렸다? 국민 대표회의가 23년에 열렸더라. 근데 이 회의 결과 결국 어때요? 통합이 돼? 아니면 다 흩어지더라. 임시정부의 최대 위기가 되죠? 남은 애들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슨 여기 대표가 뽑고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을 필요 있냐. 그래서 처음에 뭐더라? 국무령 중심제로 가긴 가는데 뭐 여기서 굳이 짱이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위원 집단 지도체로 바뀌었더라. 이게 25년과 20뭐더라? 7년이 되거든요. 요거 두 개는 구분하지 말고 요때는 일명 우리가 뭔다? 집단으로 가는 거죠. 집단 지도체제.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가장 뭐 할 때더라? 그지였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되게 침체기. 말했잖아요. 애들이 없다고. 방세를 못 낼 정도로. 일본 애들도 감시에서 벗어날 정도로. 조직이 완전히 와해된 게 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지 같은 임시정부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애국단? 한인 애국단. 연도 거꾸로. 32년. 이봉창과 누구의 활동? 윤봉길의 활동.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더라. 되셨죠? 그리고 중국 국민당이 어디로 이사했어? 내륙으로 이사했었죠? 그래서 임시정부도 어디다? 내륙으로 이사해서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40년에 뭘로 바뀌고 주석제 44년에 주석 밑에 뭘 두었다? 부주석을 놔뒀다 보시면 그냥 주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여기에 활동이 뭐더라? 한국 광복군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19년부터 여기까지 한눈에 보이죠? 시대별로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임시정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시정부 여기서 내용을 다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정리 다 돼 있지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어. 한눈에 딱 보여가지고 미치는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면 됩니까? 이제 우리 한시름 놓으면서 이제 팔짱 끼고 들으면 되는 파트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요. 76페이지 이제 팔짱 끼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1900 몇 년대로 갑시다. 10년대 우리가 기억나나요? 국내 활동, 독립 뭐 배웠고? 의금부하고 대한 뭐 배웠다? 광복회. 기억 안 나나? 독립의금부, 대한항공배.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독립국 뭐가 만들어질 뿐이더라? 기지. 그 10년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건 무슨 운동? 3.1운동. 그 결과 만들어진 무슨 정부? 임시정부. 그럼 10년대 민주운동 끝났지요? 그다음 20년대 민족운동을 우리가 배울 때 주제로 묶여진 거 두 개 배웠어요. 주제로 묶여진 거 학생운동. 60만세 운동과 뭐 배웠고? 광주 항일학생운동 배웠고 그 다음에 의거단체 두 개 배웠었죠. 19년에 만들어진 게 무슨 단이었고? 의열단이었고 32년에 만든 게 무슨 애국단? 한인 애국단. 요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거예요. 20년대 무슨 운동? 국내 안 배웠어요. 국외 항일 무장투쟁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20대 전반은 우리가 뭐 하는 거? 독립군이 뭐 하는 내용 배웠었고 활동하는 내용 20대 전반.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20대 후반에는요. 몇 부가 만들어진 거? 3부가 만들어진 거. 31년 무슨 사병 계획이 되더라? 만주 사병 계획에서 무슨 작전? 한중 연합작전 배웠고 30대 후반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단체 배웠어요. 조선의용대와 뭘 배웠다? 한국 무슨 군? 광복군. 근데 시험지는 뭐가 많이 나온다? 한국 광복군. 그래서 해외 무장투쟁은 우리가 광복 진저까지 내용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는 뭐밖에 없어?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요것만 보면 이제 끝나요. 요때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국내는 없다고요. 민족 말살 통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항일 민족운동의 마지막 주제 1920년대 무슨 활동? 국내 활동만 보면 끝나게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쉬운 파트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된다고요. 암기할 거 거의 없어요. 76페이지 다 피셨나요 여러분들? 76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그냥 필기하지 마세요. 1920년대부터 우리가 뭐가 나눠지면 이게 나눠져요. 어떤 애들이 들어오더라? 좌익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익이 일명 무슨 주의더라?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많은 놈이 칼 마르크스라는 놈이 만들어졌어요. 그 놈이 만드는 이론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고대는 뭐더라? 노예제다. 중세 때도 뭐더라? 농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고대와 중세까지는 무슨 제사회다? 모든 사람이 뭐더라? 평등하지 못하고 신문에 차별받는 신문제 사회고 불평등한 사회더라.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뭐더라?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서구에서 무슨 혁명이 터진다? 프랑스 시민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시민혁명 결과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고 평등한 무슨 사회가 열렸다? 근대 사회가 열리고 이제 무슨 정치가 되었다?
민주정치가 열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근대사회가 된과 동시에 시민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시민혁명. 근데 무슨 혁명도 같이 일어났다? 산업혁명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 결과 우리의 경제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죠. 맞죠,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누구와? 생산수단을 가진 누구와? 자본가와 생산수단이 없는 누구로 나눠지더라? 노동자 계층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학원의 대표는 뭐더라? 생산수단을 가졌잖아. 그럼 뭐다? 자본가. 저 같은 경우는 뭐만 있더라? 몸뚱이만. 그럼 뭐더라? 노동자. 생산수단이 없더라.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 학원의 대표와 나의 관계는요, 계급관계는 평등관계예요. 내가 이 학원 노예예요? 평등관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느끼더라도 어떻더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원래는 평등관계인데 또다시 뭐더라? 계급관계가 형성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 제도, 알겠죠? 다 누구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자본가 위주로. 이 경제적 구조가 사회적 상부 구조를 뭐다? 구축하면서 또다시 불평등한 사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게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어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 없애기 위해서 뭐다? 사유재산제를 불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뭐 해라? 단결해라. 누구 때려잡아라? 자본가 때려잡아라. 그리고 이제 모든 생산을 뭔다? 국유로 돌리면 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열려요. 그게 바로 무슨 주의 사회다?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셨죠? 그래서 계급 투쟁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있는 계급과 없는 계급 간의 싸움. 그럼 다 무슨 주의 애들이더라? 사회주의에서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산자 계급과 무산자 계급의 계급 투쟁 나왔다. 사회주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이게 되셨죠, 이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요? 좌익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있는 애들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노동자와 농민 대표들이 영국 의회 좌측에 앉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보다 좌익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국 의회 우측에 앉았던 새끼들은 다 누구더라? 돈 있는 자본가, 땅 있는 지주계층들이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익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모든 사회 조직을 다 본다. 들어없는 거죠. 그래서 뭔다? 되게 진보, 개혁적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얘는 현 상태를 뭐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얘는 겁니다. 보수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다 좌익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요 좌익과 우익의 용어가 나왔다는 거. 되셨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 대부분 무장투쟁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좌익 아니면 우익에서. 좌익 이럴 게 없어. 이럴 게 없어. 그리고 성격도 어때? 씨발씨발 하는 애들이니까 무장투쟁. 이에 반면에 얘는 가진 게 많잖아. 자기 재산을 다 걸까요? 좀 걸기 싫겠죠. 그래서 운동도 다 어떻다? 얘네들은 뭐 하자? 무장투쟁 아니면 실력 쌓자. 실력 쌓자. 이론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일파가 어디서 많이 나올 거예요? 우익에서. 이해 됐나요, 여기? 그래서 얘네들은 합칠 수가 있다, 없다? 합치가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 노숙자랑 나눠 가질 수 있다, 없다? 씨발 새끼, 그런 말이 안 되잖아. 어디 그지 같은 것들이 내 재산을 이렇게 되잖아요. 합쳐지기 힘든 이론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민족유일당 운동 어때요? 북쪽에서 합쳐졌어요? 찢어졌죠. 민족혁명도 찢어지죠. 전면적으로 다 합쳐지기 힘든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1920년대에 뭐가 우리가 들어온다고 배웠어요? 좌익이 들어온다고 썼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민족도 좌익과 우익 진영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어떤 놈이 되게 꼴보기 싫을까요? 좌익계통도 얘는 모든 체제를 들어없는 거야. 기존 체제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이 몇 년대 제정되었다? 20년대 제정되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1920년대 우리가 들어가기 전은 우리나라 민족운동은 무슨 계통과 무슨 계통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죠? 좌익계통과 무슨 계통? 우익계통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920년대 어떤 계통 먼저 보자? 우익계통 먼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익계통의 운동은 우리 뭐 하자? 우리 뭘 쌓자? 열심히 실력 쌓아서 일본 독립을 일본으로부터 뭐다? 지배에서 벗어나자. 그게 바로 뭐다? 실력 양성운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실력 어떻게 쌓자? 경제 개발하자. 우리 산업도 발전시키자. 돈도 많이 벌자.
그럼 우리가 강대국이 되면 독립할 수 있겠지. 그게 뭐더라? 실력 양성 운동. 그 다음에 또 어떻더라?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뭐하자? 열심히 교육해서 민중을 계몽시켜서 우리보다 다 똑똑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자? 독립운동 하자. 그래서 1920년대 나왔던 운동이 뭐더라?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럼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보면 어때? 무슨 파트 봐? 경제 분야에서 힘쓰자. 그 다음 어디 분야에서 힘쓰자? 교육 분야에서 힘쓰자.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익계통의 주장일까요? 우익계통의 주장일까요? 우익계통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에서 제목만 들어가면 돼요. 우리 뭐 하자, 이제? 민족 뭘 설립하자? 기업을 설립하자. 민족기업 설립운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20년대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기억나시나요? 좀 빨리 했네. 1910년대는 회사령 허가제라고 회사 못 만들었죠. 20년대 문화 통치가 배경이었잖아. 회사령이 폐지된다고 배웠었죠. 이제 우리나라도 뭐한다?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뭐자? 민족기업을 뭐자? 설립하자. 그게 뭐더라? 민족기업 설립운동이 되겠습니다. 경성방직회사,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이런 회사들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물건이 팔릴까요? 안 팔려. 어느 나라 기업 물건이 들어오니까. 일본 기업의 물건이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이 500배나 차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1원짜리가 뭐더라? 우리나라 물건은 500원이야. 일본 건 뭐다? 1원이야.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쓰세요. 그게 바로 무슨 장려 운동이야?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기업 설립 운동은요 벌써 끝났어요. 제목만 줄치면 끝나. 말 그대로 무슨 설립 운동이다? 기업 설립 운동. 줄치고 갈까요? 자, 거기 우선 천마산대 보합당 건너뛰고요. 파란색 굵ung치죠.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찾으셨나요? 그 밑에 기업 설립. 출제요? 기업 설립. 배경엔 일본이 뭘 철폐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철폐. 눈으로만 보고. 밑에도 눈으로만 봐요. 경성방직회사,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더라? 민족기업 설립운동.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출제요. 물산 장려운동. 회사령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진출할 수 있었고 관세마저 철폐하게 되면서 물건이 보다 더 싼 가격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우리가 했던 게 무슨 장려운동이더라? 물산 장려운동이 되겠고요. 사료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료에는 자작회란 단어가 나올 거야. 무슨 회? 뭔지 알겠죠? 스스로 만들어 쓰자. 자작이란 게 스스로 잡자. 만들 작자. 애울 필요 없잖아. 토산품. 토산품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걸 뭐라고 하더라? 국산품? 다른 말로 무슨 품? 토산품 부르죠? 토산품 애용운동. 우리 것 우리가 만들어 쓰자. 그럼 무슨 장려운동이더라? 물산 장려 운동이구나. 그거 하면 끝났어요. 암기할 게 없다고 여기는. 그럼 여러분 암기할 건 딱 지역 하나만 기억하면 돼. 지역 하나만. 대구 아닌 평양. 대구 아닌 평양. 평양. 조만식이 했던 게 물산 장려 운동. 얘랑 비교해서 많이 나온 게 그게 많이 나와요. 일제강점기 전에 대구 서상돈이 했던 거, 돈과 관련된 거, 국채보상운동. 둘 다 경제적 구구운동이죠. 경제적 측면의 운동이죠. 하지만 시기가 같아는 달라. 시기도 다를 뿐더러 내용도 다른 겁니다. 국채보상은 우리가 빚 갚자는 운동이에요. 성금을 통해서. 이거 그냥 우리나라 물건 써주세요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끝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 자, 벌써 우리 경제 파트 끝나고 이제 어디 갑시다? 교육 들어가면 돼요. 내용이 끝이에요. 자, 이제 교육 파트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 뭐 하자? 고등교육 설립하자. 대학 설립 운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 설립 운동. 여러분들 이 대학 설립 운동이 사료에는 고등교육이라고 나올 거예요. 교육 과정으로 나눴을 때는요. 초등교육이 있고 중등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예요. 다시. 초등이 말 그대로 초등학교. 중등교육 과정을 중고등 합쳐서 중등교육 과정. 고등교육 과정이 대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교육 과정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양성하자. 그게 다른 말로 뭘 만들자? 대학교 만들자. 일본이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주니까 나라가 아닌 밀립으로 설립하자.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 사람이 1원씩 내서 1,000만 원 모금 운동에서 만들자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하면 또 어때요? 세계 1위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많이 해줬습니다. 설립 직전까지 가니까 일본 애들이 놔둘까요? 이 새끼들 진짜 만들려고 하네. 그래서 뭐더라? 이걸 탄압하고요. 너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대신 만들어줄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경성 제국
대학교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일본 놈들이. 이게 서울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성제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운동을 성공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경성제국대학교는 다 친일파 엘리트 양성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도 뭐다? 실패로 끝난 거 이렇게 두시고 벌써 대학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뭘 보급하자? 문자를 보급하자. 그게 무슨 운동이다? 문자 보급운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학? 그 고등학생들이요, 학교 마친 다음에 이제 학교 끝난 다음에 노동자들과 농민 만나서 이게 한글 가르치는 걸 이걸 야학운동 이렇게 말합니다. 방학 때는 어디 가고요? 농촌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밤에는 글자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문사, 언론사들이 또 뭐더라? 많이 이제 일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분화 르드운동. 얘는 쉽지요. 조선일보 문자 보급이니까 말 그대로 무슨 운동? 문자 보급운동이고, 동아일보는요, 얘가 좀 용어가 이상하죠. 분화로드. 러시아 단어예요. 러시아 단어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걸 뭔다? 분화로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 계몽운동. 되셨나요?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일에 제일 잘한 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보급운동과 동아일보의 무슨 운동? 분화로드 운동. 끝났지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문자 보급 여기까지는 빨리빨리 줄치고 건너칩시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줄치고. 여러분들 밀립대학 설립운동 지역이 어딜까요? 평양, 대구 아니면 서울일까요?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뭐라고 했어요? 경성제국대학교라고 했었죠? 당연히 서울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쳐요. 경성제국. 문맹태치 줄치고, 두 개 줄쳐요. 조선 줄치고 문자, 동아일보 줄치고 분화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기 계통은요, 자익계통이 참여했다면 우익계통만의 운동이더라. 우익계통만의 운동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익계통만의 운동이에요. 자익애들은 이 운동 좋아할까 하면 싫어할까요? 자익애들은요, 싫어해요. 자익 입장에서는 그래요. 니네들 자본가애들이나 우리나라 물건 써라. 우리나라 사람들 돈 없어갖고 집신 씻고 다니고 막걸리 먹고 있다. 니네들이나 양주 처먹지 말고 양복 입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대학교 설립해봤자 어떤 새끼만 간다. 돈 많은 계층들만 갈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지원해주냐. 이런 식으로. 운동 자체가 성향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얘네들은 다 어떤 운동한다? 무슨 운동이에요? 노동운동. 그 다음에 또 무슨 운동? 농민운동. 그럼 노동운동 별거 아니야. 노동자들과 자본가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노동자 약자들이요, 단결해라. 단체를 조직해라. 단체 조직하면 어때요? 힘이 세지잖아. 그 다음 뭐라? 교섭해라. 교섭이 한다면 그때 뭐더라? 액션 활동이라. 파업 들어가라. 이게 노동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민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주는 어차피 한 명이고 니네가 다수 아니냐? 한 명도 뭐더라? 빠짐없이 단결해라. 그 다음에 소작을 거부해라. 그 다음 뭐더라? 너네 쟁취를 해놔라. 이런 운동이 뭐더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파업이라는 단어는 10년대 나와야 되면 20년대 이후에 나와야 돼. 20년대 이후. 소작쟁이라는 것도 언제 나와야 돼? 20년대 이후에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주의가 들어오니까?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게 민족기업 설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고등학생이나 일본 놈이 살짝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이지만 일본 놈이 옆에 있다는 얘기는 뭐더라? 얘네들은 몰래 있다면 합법적 운동이다. 합법적 운동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것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무슨 장려운동? 울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이게 밀립대학 설립학교 기성이라고 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때 설립 기성애들이 모인 사진이 되어 있고요. 요건 쉽지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무슨 일보 한 거? 동아일보 했던 문자 보급운동. 한글 원본 나와도 딱 보니까 뭔지 알 수 있더라. 문자 보급 운동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줄도 다 쳐놨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1920년대에서 30년대 한마디로 자 114페이지 4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내살림 내 곳으로 배우자 가르치다 다 함께 분화로드 이런 걸 다 뭐라고 하죠? 우리의 뭘 쌓자? 실력을 길러내자. 무슨 양성운동? 실력 양성운동. 413번
가가 지역은 어디죠? 대동강 지역이니까 평양. 나는요, 딱 봐도 경상도가 되겠죠? 대구 지역. 거기다가 가에다가 천이라고 적어요, 천. 숫자 1000. 1000만 원 모금동 했다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지워요, 지워. 잘못했다고요. 그냥 말 안 할게 더 헷갈릴까봐. 뭐냐면은 국제보상은 1300만 원이었죠. 밀립대학 운동은요, 1000만 원 모금동이에요. 밀립대학 운동은. 근데 뭐 굳이 그거 갖다가 할 필요 없겠죠? 다른 단어가 나오니까. 대학 설립하자는 단어가 나오면 대학교로 가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요 두 개. 자,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토산품 애호 운동. 물산장애 운동.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있죠. 그게 우익을 말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왜 얘를 민족주의라 하는지 말할게요. 자익은 민족 안에서 있는 새끼, 없는 새끼. 뭘 나눠요? 유산자 계급과 무산자 계급. 계급을 나누지요. 우린 그런 거 없다. 민족이 우선이다. 한마디로 계급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그래서 이걸 뭔다? 우익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돼요. 우익을 우리나라 무슨 주의라 했다? 민족주의. 다른 말로 얘가 뭐다? 자본주의. 그냥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민족주의가 우익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운동한 토산품 애호운동 맞는 얘기고, 가는 일본 일부 자본가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받다. 맞는 얘기. 우리 국제보상운동을 무슨 신보가 도와줬다고 배웠었죠? 대한매일신보. 4번. 여러분들 우리 국제보상운동은 돈으로 끝난 사람이죠. 대구 누가 했더라? 서상돈이 했더라. 그것만 알아도 맞추겠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4번. 5번은 맞는 얘기. 난이도 있는 문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414번. 그러니까 보기 자료는 여러분이 봤을 때 사회주의 아니면 우익. 우익이죠? 그러니까 우익이들은 뭐자? 야구강식 우승결패. 한마디로 우리가 뭐더라? 일본한테 짓밟힌 이유는 일본이 못됐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력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뭐자? 쌓아나가자.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력 양성운동과 관련 없는 표어를 고르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노동자와 농민교육은 다 누가 하는 거다? 자기들이 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나머지 2번부터 5번이 바로 뭘 말한다? 우익계통의 운동.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이 뭘 이해하고 있냐? 자익계통의 운동인지 우익계통의 운동인지 그거 구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415번. 다음 사업계획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족운동. 사업계획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지 구입하고 교실도 만들고 강당도 만들고 법과 문과. 딱 봐도 뭐다? 고등학교는 아니라 대학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다음 공과 설치, 의과, 농과 설치. 그다음 언론 홍보 통해서 모금 활동하고 한민족이 얼마 모금 운동했더라? 1,3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모금 운동, 1,000만 원 모금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랑 관련된 건요. 자, 기역, 니은, 딕을 다 보셨죠? 우선 리일번은 전혀 틀리죠. 교육이 그냥 가보기역되니까 그건 날려버리고. 디귿번은 확실하게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마 헷갈렸을 게 기역과 니은 둘 중에 아마 헷갈렸을 것 같은데 만주의 신흥학교는 무슨 학교더라? 신흥 무한학교가 되죠? 그래서 기억이 틀리고 고등교육이 바로 뭔다? 대학교 설립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셨나요, 여기?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하고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에서 딱 10분만. 5분에서 10분. 자, 마지막 주제. 지금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잖아, 우리. 맞잖아요, 뭐, 자익, 우익 그거 뭐더라. 그냥 배경 지식이고. 그 다음에 뭐더라. 지금 우익 계통에서 뭐더라. 경제 파트 몇 개? 2개. 맞죠? 교육 파트 몇 개? 2개. 그럼 얘네들 그냥 뭐더라. 없는 애들 도와줬더라. 거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력 양성운동 결국 다 성공할 거면 실패로 끝날까요? 다 실패로 끝나요. 이거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이것도 흐지부지 끝나. 20대 중반 가면. 이것도 결국 어떻게 했어? 실패됐죠? 그나마 좀 성과했던 게 문자보고 운동. 근데 이건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실패로 끝나니까 20대 중반 때는요, 이 민족주의 계열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 해봤자 된다. 안 된다. 그냥 우리 일본 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일본과 뭐 하는 새끼들이 나와? 타협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게 뭔가? 타협적 민족주의자, 타민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광수, 최남선, 친일파들 대표적인 놈들. 요 놈들이 다 뭐더라? 타민. 그리고 얘네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자치론. 좋은 단어 같아요. 자치. 참정권. 우리 일제 지배에서 자치권을 얻자. 일본 지배하에서 참정권을 얻어내자. 좋은 단어 같죠? 생각해보면 무슨 이론이에요? 독립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일본 식민지에서 우리 자치권을 얻어내자.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에요. 말만 멋들어지게 사람들 속였던 놈들. 이게 뭐더라? 타협적 민족주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김구 선생님 있죠. 안창호 선생님은요. 이런 짓거리 했어요? 안 했죠. 근데 그분들은요. 민족주의 맞아요. 김구 선생님 사회주의 되게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맹점을 알았단 말이야. 모든 사람의 능력과 생김새가 다 다른데 어찌 뭐더라? 모든 사람 다 똑같게 대접하냐. 그 얘는 오직 딱 한 당만 추구해요. 다른 의견을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독재정치나 다름없다. 그 본질을 깨뚫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더라? 민족주의 맞지요?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 그냥 뭐란다? 일본과 타협했다 안 했다? 안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란다? 비타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되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익지형 모함으로 나눠진 거야. 20대 후반에 타민과 비타민. 좋은 게 어떤 거? 비타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못된 게 타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대 후반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단체로 나눠진, 우리 민족이 몇 개의 진영으로 나눠진 거야. 친일파, 비타민. 되겠죠? 그 다음 뭘로 나눠졌다? 사회주의. 세 개, 크게 보면 계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익과 우익이 합쳐진 단체. 그게 유명한, 바로 무슨 단체가 되더라?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봐봐요. 신간회. 신간회는 당연히 누가 합쳐진 걸까요? 타민과 자익이? 그죠? 비타민과 누가 합쳐진 거다? 사회주의가 합쳐진 거. 이게 말합니다.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 만나는지 배경만 말할게요. 비타민 있죠? 왜 사회주의랑 손잡았냐면 원래 싫어하잖아. 이 새끼들 때문에. 같이 욕먹는 거야. 친일파, 난 친일파 막박이 묻히고 다니나? 아니죠.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일반 민중들은. 그러니까 뭐더라? 얘네를 벗어나서 새로운 단체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네들은 노동자, 농민들 만나서 잘 가르치고 계급투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지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제한테 엄청난 탄압을 받아. 일본이 어떤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으로 합법적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되네 여러분들? 그럼 누구의 힘이 필요해? 원래 교육 같은 거 잘했던 새끼들이 누구야? 요놈들이 되겠죠? 얘네랑 합칠 뭐더라?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기? 그래서 뭐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런 움직임 하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무슨의 선언이 계기돼서 정우의 선언,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에? 27년에. 그럼 정우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사회주의 단체의 하나가 정우회예요. 갑자기 정우회가 우리는 우익과도 손잡을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자기 단체를 다 해산시켜버려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든 단체 해산하는 거 실로 어려운 일이죠. 왜 단체를 해산했다? 하나의 단체로 다시 통합하기 위해서는 단체 중심이 안 되죠. 단체를 해산시켜야 되잖아. 일종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에서. 야 우리 합치자고. 그게 바로 무슨 선언이다? 정우회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무슨 단체된다? 신간회.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합작단체가 되더라? 좌우합작단체. 다른 말로 민족유일당 단체가 무슨 단체더라?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신간회는요, 활동은 솔직히 미흡해요. 활동은 미흡하지만 갖고 있는 의의가 있어요. 무슨 합작단체라는 점에서. 좌우합작단체. 그 점에서 그냥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민족사적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야? 지금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잖아. 그 자기가 우리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그 실마리가 여기 때문에 시험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신간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간회. 제가 말 길게 했지만 암기할 거 지금 뭐 배웠다? 무슨 회 선언? 정우회 선언.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더라? 신간회. 지금 요거 하나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간회 활동. 이거 1분이면 끝나요.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이 별로 없어요, 활동이. 27년에 만들어지고 31년에 바로 해산돼요. 활동이 많이 못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얘는 전국적 조직망. 일제강점기의 가장 최대 규모 단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간회는 중앙집행부가 있고요. 각 지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뭐가 있었다? 지점. 전국 지점에 지점이 있고,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 단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집행부라거든요. 중앙부. 여기는 우익애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우익애들이. 그 다음 지방지역 있죠. 지방은 누가 차지했다? 사회주의. 자익애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주의 애들은요. 직접 누굴 만나야 돼? 노동자와 농민을 만나서 지도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중앙부 있죠. 집행부에 해당하는 건 누가 차지했다? 우익이 차지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단체.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하나 있거든요. 군우회라고. 이 군우회도요. 여성단체인데 무슨 합작 여성단체가 될까요? 좌우 합작 여성단체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요. 29년에 광주에서 항일 학생운동이 일어나니까 뭘 파견했다? 광주 항일 학생운동에 뭘 파견했더라? 조사단을 파견했던 거. 이게 신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 이 운동을요. 전국에 체인점이 있었잖아. 전국 각지로 알리게 했던 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간회 탄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든 게 신간회는요. 비밀결사상 합법적 단체였다. 합법적 단체였어요. 일본이 일부러 가만히 놔뒀어요. 왜냐하면 얘네 하나로 합쳐지죠. 맞잖아요. 사회주의들이 다 들어온 거야. 그 지하 조직애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지면 한 번에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 큰일 벌이니까 이 새끼들 이제부터 조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탄압에 들어갑니다. 탄압하는 방법이 졸라 치사해요. 그냥 한 번에 때려잡는 게 아니야. 여기만 때려잡아. 요거 때려잡아. 몇 명 잡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 탐인 새끼들. 그 다음에 또 여기보다 또 잡아놓고 또 누굴 집어넣을까요? 7, 80 넣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이 어떻게 될까요? 역같이 내려가겠죠. 시간이 지나가도 역같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뭐다? 민족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이 새끼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우리 그냥 뭐다? 해소해버리자. 자에게들은 다 해소 주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다? 오래가지 못하고 해체되었던 게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 자, 이제 우리 출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비추 친구 밑에 커다란 계열 무슨 주의도 있었더라?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까지만 줄치면 돼요. 그 사회주의를 했던 운동은 대부분 어떤 운동이더라? 기업 설립 운동이면 노동운동이더라? 노동과 농민운동이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갑시다. 우익애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요. 타민 줄쳐요. 찾았나요, 여러분들? 타민. 최강수, 이남선 이런 새끼들이 있다는 거. 타민. 그 다음에 밑에 비타민 줄쳐놓으면 되겠죠? 우익애들이 몇 개로 나왔다? 타민과 비타민 두 개로 나눠졌더라. 그리고 이제 요 세 개 계열이 하나로 합쳐진 게 무슨 단체다? 신간회가 되더라. 무슨 회 선언 하나 줄치면 돼요? 정오회. 그 밑에 무슨 회? 신간회. 이상재와 홍명이 줄치고요.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몰라도 크긴 상관없고. 활동 들어갈게요. 전국의 지회. 쭉쭉 읽어요. 토론회와 강연회,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차별운동, 군우회 하나 줄치고. 가장 중요한 거 광주 항일학생운동. 내용 없지요. 이 정도만 알면 문제는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더라? 결국 다 탄압해서 끝났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봐봐요. 밑에 정우회 선언 하나만 읽어봅시다. 정우회 선언. 그 조선민행에는 우익이 만든 거고요. 우익도 다 좌우 합작한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잘 안 나와요. 두 번째 사료만 잘 봐요. 정우회 선언. 추가 필기에 정우회 선언 보셨죠? 민족주의 세력, 우익애들에 대해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한다. 한마디로 있는 새끼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봐봐. 정우회는 무슨 단체야? 사회주의 단체죠. 사회주의 단체가 이렇게 말한 거야. 저놈들은 있는 새끼다. 하지만 동시에 과정적 동맹자. 줄쳐봐요. 과정. 뭐하는 과정에서 동맹자다. 공동의 적 있잖아. 일본 놈들 물리치는 같은 동맹자다. 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스킨하예요.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 줄쳐봐요. 타락하는 형태. 타락하는 형태가 어떻게 변한 걸 말하더라. 얘네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 얘네가 타락하면 타민. 친일파처럼만 변하지 않으며 우린 적극적으로 뭐 할 것이다? 손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일종의 뭐더라? 제스처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신간의 강령. 우린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린 뭘 공고히 한다? 단결. 출처요? 단결 공고히. 무슨 합작?
좌우합작. 우린 일체 기유제 부인한다. 일체 기유제를 부인한다. 누구를 부인한다? 칠파 부인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엔 대동단결, 그런 깃발에 쓴 전국적 지점에는 신간의 사파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제 칠판과 똑같게 그려놓은 거 있었죠? 요거 보고 맥락적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풀고 우리 신간회하고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 줍시다. 115페이지. 밑줄군 이 단체로 올바른 거. 1920년대 중반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었대요. 여러분들 20년대 민족유일당운동은 무슨 합작 말한다고 했었죠? 좌우합작. 민족의 단결, 정치 경제적 각성, 기주자 배경. 신간인지 알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신민회가 몇 년에 만들어지면 1907년이에요. 신간행 27년이야. 연도 외우기 좋지요? 신민회가 몇 년? 일제강점기 전이다. 27. 신간회가 몇 년? 저 미안해. 신민회가 1907년, 신간회가 27. 417번. 자치론 대두와 정우의 선언. 벌써 느낌 오지, 여러분들? 아마 정답 선택지로 눈에 두 개 들어올 거예요. 좌우합작 7원 측하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근데 저 확실한 게 뭐예요? 4번이라는 줄 알 수 있겠죠? 네, 정답 4번이고 좌우합작 위원은요 해방 이후에 나왔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좌우합작 7원 측은요 나중에 좌우합작 위원회라고 나오거든요. 해방 이후에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넘기시고 나중에 나오니까 또 따라 필기하지 말고 정답만 잘 골랐으면 됐습니다. 그 문제는 418번. 이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정우의 선언이에요. 그럼 답만 바로 들어가면 돼요. 418번은 다음 선언이 직접적 계가 되어 일어난 사실. 그냥 정우의 선언이 계가 돼서 일어난 사실은요. 그렇죠.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정답 몇 번? 1번. 이게 그냥 내릴 게 없이 그냥 문제 다 맞힌다고 보시면 돼요. 418번에서는요. 5번 있죠. 국민대표 연도만 적고 와요. 23. 숫자 23 이렇게만 적읍시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빨리 오십시다. 419번. 27년 동그라미 민족유일당. 비타민과 사회주의 지형이 제휴했다. 이상재가 회장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신간회가 되겠고, 우리 신간회랑 관련된 거. 광주 항일 학생, 그렇죠. 운동을 지원해줬다. 이런 식으로. 됐네, 여러분들. 정답 몇 번? 5번.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파트는 어때요, 되게?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고 그냥 쭉쭉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가 일제강점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들. 한 10분에서 13분 정도로. 알겠죠? 좀 여유있게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